가을비가 창문을 두드리는 오후 은퇴. 공무원 한민서는 오랜만에 친구 오윤희를 만나기 위해 시내 한 카페로 향했다. 몇 년 만의 만남이었다. 학창 시절부터 친했던 윤희와는 결혼 후 각자의 삶에 바빠 연락이 뜸했었는데 갑작스런 연락에 민서는 반가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무언가 심상치 않음을 느꼈다. 카페 창가 자리에 앉은 윤희의 모습은 예전과 달랐다. 한때 밝고 활기찼던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커피잔을 쥔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40대 중반의 나이답지 않게 야윈 볼과 침울한 표정이 민서의 마음을 무겁게 했다. 언니, 정말 오랜만이야. 그런데 많이 마른 것 같은데 괜찮아? 민서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윤희는 쓴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요즘 좀 힘들어서 그래. 사실 언니한테 할 말이 있어서 연락한 거야. 두 사람 사이로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창밖으로 비가 더욱 세차게 내리기 시작했다. 윤희는 교회 권사이자 목사의 아내로서 늘 단정하고 품격 있는 모습을 유지해왔는데 오늘은 그런 여유가 전혀 보이지 않았다. 도윤이와 문제가 있는 거야? 민서가 직감적으로 물었다. 윤희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언니, 나 정말 힘들어. 겉으로는 성실한 목사인 남편이지만 집안에서의 모습은 달라. 특히 그녀는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민서는 친구의 손을 잡았다. 무슨 일인지 천천히 말해봐. 부부 생활이 너무 고통스러워. 남편이 너무 거칠고 배려가 없어. 마치 의무를 다하는 것처럼만 느껴져. 그리고 윤희는 얼굴을 붉히며 속삭였다. 몸의 차이 때문에 좋은 느낌보다는 아픈 느낌이 더 많아. 하지만 이런 얘기를 누구에게 할 수 있겠어? 목사 사모로서 체면도 있고. 민서는 친구의 고백에 가슴이 먹먹해졌다. 윤희의 눈빛 속에서 깊은 절망과 외로움을 읽을 수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하소연을 넘어선 한 여인의 처절한 고백이었다. 동시에 민서 자신도 은퇴 교사인 남편과의 무미건조한 일상과 섹스리스 상태인 부부관계를 떠올리며 알 수 없는 동질감과 흔들림을 느꼈다. 윤희야, 혼자서 이 모든 걸 견뎌왔구나. 민서의 목소리에도 떨림이 실렸다. 두 여인은 빗소리만이 가득한 카페에서 각자의 외로움을 마주보고 있었다. 며칠 후 민서는 윤희에게서 빌려둔 요리책을 돌려주기 위해 그녀의 집을 찾았다. 교회 근처 조용한 주택가에 자리한 깔끔한 2층 집이었다. 대문 앞에서 벨을 누르자 의외로 남자 목소리가 들려왔다.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윤희 언니 친구 한민서입니다. 잠시 후 현관문이 열리며 강도윤 목사가 나타났다. 40대 후반의 그는 단정한 체격에 온화한 인상을 가진 남자였다. 평소 강단에서 보던 것과는 다르게 편안한 일상복을 입고 있었지만 여전히 품격 있는 모습이었다. 아, 민서 권사님이시군요. 윤희는 교회 여선교회 모임에 갔어요. 들어오시겠어요? 도윤이 정중하게 인사했다. 아니에요. 그냥 책만 전해드리려고. 민서가 사양하려 했지만 도윤이 완곡하게 권했다. 비도 오는데 잠시 들어오세요. 차라도 한 잔 드시고 가시죠. 예상치 못한 상황이었지만 민서는 거절하기 어려워 집 안으로 들어섰다. 거실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벽면에는 성경 구절이 적힌 액자들이 걸려 있었다. 목사 가정답게 경건한 분위기였다. 윤희가 자주 민서 권사님 얘기를 해요. 오래된 친구라고. 도윤이 차를 우리며 말했다. 저희는 고등학교 때부터 친했거든요. 요즘 윤희가 좀 힘들어 보이던데. 민서가 조심스럽게 운을 뗐다. 도윤의 손이 잠시 멈췄다.
그의 얼굴에 복잡한 감정이 스쳤다. 제가 아내를 제대로 돌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가 한숨을 쉬며 털어놓았다. 목사로서의 사명감에만 매달려서 정작 가장 가까운 사람은 소홀히 했나 봅니다.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건 아니에요. 민서가 당황하며 말했다. 아니에요. 사실 저도 느끼고 있었거든요. 교회 일에만 매달리다 보니 집에서는 대화도 없고 부부로서보다는 그냥 한 집에 사는 남남 같은 느낌이랄까요. 도윤의 솔직한 고백에 민서는 묘한 동질감을 느꼈다. 은퇴 후 무기력해진 남편과의 관계가 떠올랐다. 한때는 사랑했던 사이였지만 이제는 습관처럼 함께 사는 관계가 되어버린 현실이었다. 저희 부부도 비슷해요. 결혼 생활이 길어지다 보면 그런가 봐요. 민서가 공감하며 말했다. 그래도 민서 권사님은 행복해 보이시던데요. 도윤이 차를 건네며 말했다. 겉으로 보이는 것과 실제는 다르죠. 민서가 쓴웃음을 지었다.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다. 창밖으로 빗방울이 유리창을 두드리는 소리만이 들려왔다. 예상치 못한 만남이었지만 자연스럽게 깊은 대화가 이어지고 있었다. 각자의 외로움과 공허함을 토로하며 서로에게서 위로를 찾고 있었다. 그 순간 두 사람의 시선이 공중에서 만났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 시선 속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무언가가 흐르고 있었다. 그날 이후 민서와 도윤은 의도하지 않았지만 자꾸만 만나게 되었다. 교회에서 마주칠 때마다 어색한 시선을 주고받았고 우연을 가장한 만남들이 이어졌다. 서로의 외로움이 자석처럼 끌어당기고 있었다. 어느 오후 또다시 윤희가 없는 시간에 민서는 도윤의 집을 찾았다. 이번에는 핑계도 없었다. 그저 만나고 싶다는 마음뿐이었다. 도윤 역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았다. 이러면 안 되는데. 도윤이 거실 소파에 앉아 고개를 숙이며 중얼거렸다. 저도 알아요. 민서가 그의 옆에 앉으며 답했다. 하지만 말을 잇지 못한 채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다. 죄책감과 욕망이 동시에 얼굴에 드러났다. 목사와 권사, 친구의 남편과 기혼 여성이라는 모든 경계가 흔들리고 있었다. 민서 씨?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 순간 이성의 끈이 끊어졌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기대며 금지된 선을 넘었다. 오랫동안 억눌렀던 외로움과 갈망이 한순간에 폭발했다. 처음에는 죄책감이 컸다. 도윤은 목사로서 남편으로서의 양심에 괴로워했고 민서는 친구를 배신했다는 자책감에 시달렸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은 다시 만나게 되었다. 각자의 공허한 일상에서 유일한 위안이 된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모르는 윤희는 점점 수척해져 갔다. 어느 날 민서를 찾아온 그녀는 여전히 창백한 얼굴로 불안을 토로했다. 언니, 요즘 남편이 이상해. 전보다 더 자주 외출하고 집에 있을 때도 멍하니 있어. 혹시 다른 여자가 있는 건 아닐까? 윤희의 목소리가 떨렸다. 민서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친구가 자신을 가장 믿고 의지하는 이 순간 자신이 바로 그 다른 여자라는 사실이 가슴을 찢어놓았다. 설마 그럴 리가. 도윤 목사님이 그런 분이 아니잖아. 민서는 거짓말을 해야 했다. 그래도 불안해. 요즘 나를 보는 눈빛도 다르고 뭔가 죄책감을 느끼는 것 같아. 윤희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그 순간 민서는 속으로 무너졌다. 윤희의 직감은 정확했다. 남편의 변화를 누구보다 예리하게 감지하고 있었던 것이다. 달콤했던 위안이 이제는 독이 되어 세 사람 모두를 괴롭히고 있었다. 언니,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 아니면 내가 부족해서.
윤희의 자책하는 말들이 민서의 가슴을 비수처럼 찔렀다. 민서는 친구를 위로해야 할 입장이었지만 진실을 알고 있는 자신이 너무 비겁하게 느껴졌다. 그 무게는 달콤한 위안보다 훨씬 더 무거웠다. 어느 가을 저녁, 민서에게 급한 전화가 걸려왔다. 도윤의 다급한 목소리였다. 민서 씨, 윤희가 쓰러졌어요. 지금 병원에 있는데. 민서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친구에 대한 걱정과 동시에 자신들의 관계가 발각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엇갈렸다. 서둘러 병원으로 향하는 내내 가슴이 두근거렸다. 응급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진 윤희는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다. 의사는 과로와 극심한 스트레스, 지속적인 불안감이 누적되어 몸이 견디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영양실조 증세도 보인다고 덧붙였다. 최근 몇 달간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계셨나 봅니다. 심적 고통이 컸던 것 같은데 가족분들이 더 세심하게 돌봐주셔야겠어요. 의사의 말에 도윤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 아내가 이렇게 고통받고 있었다는 사실이 그를 절망케 했다. 민서는 병실 밖 복도에서 유리창 너머로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도윤이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아내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그의 어깨가 흔들리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미안해, 윤희야. 정말 미안해.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다. 내가 너를 이렇게 만들었구나. 내가 남편으로서,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너무 잘못했어. 윤희는 의식을 잃은 채로 있었지만 도윤은 계속 속삭였다. 하나님 앞에서 맹세할게. 다시는 너를 아프게 하지 않겠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다신 넘지 않을게. 이제부터는 정말로 너만 보고 살겠어. 그 순간 민서는 자신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깨달았다. 단순히 불륜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한 여자의 인생을 망가뜨렸다는 사실에 눈물이 쏟아졌다. 윤희의 고통스러워하던 모습들, 남편을 의심하면서도 자신을 탓하던 모습들이 파노라마처럼 떠올랐다. 몇 시간 후 윤희가 깨어났다. 첫 번째로 찾은 사람은 남편이었다. 여보. 윤희의 약한 목소리에 도윤이 손을 더욱 꼭 잡았다. 걱정하지 마. 이제 다 괜찮을 거야. 내가 있잖아. 민서가 병실에 들어섰을 때 윤희는 약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와줘서 고마워. 내가 있어서 든든해. 그 순간 민서는 도저히 대답할 수 없었다.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다. 친구의 그 순수하고 고마워하는 미소가 가슴을 찌르는 칼날 같았다. 자신이 바로 친구를 이 지경에 이르게 한 장본인이라는 사실이 너무도 참혹했다. 언니도 몸 조심해. 요즘 다들 힘든 것 같아. 윤희가 민서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민서는 겨우 고개만 끄덕일 수 있었다. 그 따뜻한 손길이 화상을 입는 것처럼 뜨거웠다. 병원을 나서는 복도에서 민서와 도윤은 마지막 눈빛을 주고받았다. 말은 없었지만 둘 다 끝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윤희의 창백한 얼굴과 약한 미소가 그들에게 깨달음을 준 것이다. 이제 정말 끝이에요. 민서가 먼저 말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저도.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거예요. 두 사람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서로에게 등을 돌리며 각자의 길로 향했다. 집에 돌아온 민서는 휴대폰에서 도윤과 관련된 모든 흔적을 지웠다. 문자 기록, 통화 기록, 심지어 그와 함께 찍었던 교회 단체 사진까지도. 마치 그 시간들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만들고 싶었다. 도윤 역시 아내 곁을 지키기로 마음먹었다. 병실에서 밤을 새워가며 윤희를 돌봤고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자신의 죄를 고백했다. 목사로서의 사명감보다 한 사람의 남편으로서 아내를 사랑하기로 다짐했다. 몇 주가 지나고 윤희는 건강을 되찾았다. 도윤의 변화된 모습에 놀라워했다. 이전과 달리 세심하게 배려하며 대화를 나누고 부부 생활에서도 훨씬 부드럽고 사려 깊게 대했다. 여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갑자기 이렇게 달라질 수가. 윤희가 의아해하며 물었다. 당신이 쓰러졌을 때 깨달았어.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을 소홀히 대했는지를. 앞으로는 정말 잘할게. 도윤이 진심을 담아 말했다. 몇 달 후, 민서는 교회에서 윤희를 다시 만났다. 예전의 밝은 미소가 그녀의 얼굴에 돌아와 있었다. 건강해진 모습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행복해 보였다. 언니, 요즘 정말 좋아. 남편이 완전히 달라졌어. 마치 신혼 때로 돌아간 것 같아. 윤희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민서는 복잡한 심정으로 친구의 행복한 모습을 바라봤다. 죄책감과 동시에 안도감도 느껴졌다. 자신들의 잘못된 관계가 끝나면서 오히려 윤희와 도윤이 진정한 부부로 거듭나고 있었던 것이다. 정말 다행이야. 그때 많이 걱정했거든. 민서가 진심으로 말했다. 민서 또한 변화를 시도했다. 남편에게 솔직하게 자신의 외로움을 고백했다. 여보, 우리 요즘 대화가 너무 없는 것 같아. 서로 관심도 잃어가고. 남편은 처음엔 당황했지만 점차 민서의 마음을 이해하려 노력했다. 작은 변화들이 두 사람 사이에 따뜻한 바람을 불러왔다. 함께 산책을 하고 영화를 보고 서로의 하루 일과를 나누는 시간이 늘어났다. 어느 일요일 예배 후 민서는 강단에서 설교하는 도윤을 바라봤다. 그의 얼굴에는 평안이 깃들어 있었다. 첫 번째 줄에 앉은 윤희의 뒷모습도 안정되어 보였다. 짧지만 격렬했던 균열은 지나갔다. 그 기억은 평생 지워지지 않을 상처이자 교훈으로 남았다. 진정한 행복은 금지된 욕망이 아니라 곁에 있는 사람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데 있다는 것을 세 사람 모두 뼈아픈 경험을 통해 깨닫게 된 것이다.